안녕하세요. 이야기 속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공간, 옛날 달그림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민주는 무거운 나무 문을 밀었다. 문 경첩이 삐걱거리며 잊혀진 경구처럼 울렸다. 안쪽 공기는 곰팡이레로 진동했고 마치 시간이 수십 년 전 멈춘 듯했다. 깨진 유리창으로 스며든 희미한 빛이 바닥에 얼룩진 빛과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가슴 속에서 솟구치는 불안을 떨쳐내려 했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도서관은 아무도 감히 발을 들이지 않는 곳이었다. 그곳은 실제하지 않아! 길에서 장사를 하던 한 노파가 민준이 길을 물었을 때 속삭였다. 오직 마귀와 사람들이 잊고 싶은 것들만 있을 뿐이야. 민준, 41세. 한때 서울에서 명성을 떨쳤던 건축가였다. 그는 전 세계가 감탄한 초고층 빌딩을 설계했다. 하지만 한 사건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가 감독한 건물이 붕괴하며 7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법원은 그를 무죄로 판결했지만 의심의 눈초리와 독설은 그를 계속 괴롭혔다. 그는 직업을 버리고 도시를 떠나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 외딴 산골 마을로 왔다. 그는 세상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버려진 도서관은 마을에서 1km쯤 떨어진 갈대숲 속에 외로이 서 있었다. 간판도 생명의 흔적도 없었다. 단지 잿빛 벽돌로 된 무덤 같은 건물뿐이었다. 민주는 오후 산책 중 이곳을 수십 번 지나쳤지만 오늘은 짙은 안개와 뼛속까지 스미는 추위가 그를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고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안은 놀라울 정도로 넓었다. 높이 솟은 나무 책장이 줄지어 있었지만 책은 한 권도 없었다. 먼지뿐이었다. 바닥, 선반, 공기까지 먼지로 뒤덮였다. 민주는 한 책장에 손을 대고 벨벳처럼 부드러운 먼지 위로 손가락을 스쳤다. 긴 흔적이 남았다. 발자국도 누군가 다녀간 흔적도 없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책이 없는 도서관? 그렇다면 이곳은 무엇을 간직한 걸까? 그가 돌아서 나가려던 순간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 위층 낡은 나무바닥을 누군가 가볍게 밟는 소리였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빨라졌다. 2층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구멍난 지붕으로 약한 빛만 새어들었다. 거기 누구 있나요? 그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메아리쳤다. 대답은 없었지만 발소리는 다시 들렸다. 천천히 계단 쪽으로 다가오는 듯했다. 계단 꼭대기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여성이었고 민준보다 몇 살 아래로 보였다. 아마 30을 조금 넘었을까? 그녀는 베이지색 깊은 네크라인에 얇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옷이 그녀의 가느다란 몸을 감쌌다. 피부는 창백했고 희미한 빛 아래 거의 투명해 보였다. 검은 머리는 느슨하게 묶여 몇 가닥이 어깨로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은 깊고 슬픔과 신비를 담았다.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기묘한 아름다움 때문이었다. 그것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무언가였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왔다. 발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고 마치 떠다니는 듯했다. 가까이 다가오자 민주는 향기를 맡았다. 향수가 아니라 오래된 종이가 타는 듯한 냄새였다. 그녀는 몇 걸음 앞에서 멈추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늘은 어떤 기억을 돌려주러 오셨나요? 그녀가 물었다.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는 열린 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같았다. 민주는 놀라 말을 잃었다. 기억? 무슨 소리죠?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했지만 텅 빈 책장과 두꺼운 먼지뿐이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더 가까이 다가왔다. 너무 가까워서 민주는 그녀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따뜻함이 없는 숨결이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그의 가슴, 심장이 있는 곳에 가볍게 얹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민주는 몸서리치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마치 그녀가 그의 내면을 파헤치는 듯했다. 뭐 하는 겁니까? 민준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물러서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동정과 결의가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그녀는 겉옷을 벗어 어깨에서 미끄러지게 했다. 옷은 바닥에 가볍게 떨어졌다. 민주는 당황하며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무심코 그녀의 등을 보았다. 창백한 피부 위에 재로 쓰인 듯 흐릿한 수백 줄의 글씨가 나타났다. 한글이 아니었고 그가 아는 어떤 언어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글자들은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전하는 듯했다. 여기에 오는 모든 사람은 그녀가 담담히 말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기러 와요. 그녀는 몸을 돌려 그를 마주했다. 유혹이나 관능은 없었다. 오직 신성한 느낌, 마치 고대 의식 앞에 선 듯한 기분뿐이었다. 민주는 침을 삼켰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이 여자, 이 장소에는 그를 붙잡는 무언가가 있었다. 당신은 누구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기울였다. 그 질문은 의미가 없는 듯했다. 당신은 다시 올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마치 예언처럼. 그리고 그때 당신은 무엇을 돌려줘야 할지 알게 될 거예요. 민주는 어떻게 도서관을 나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갈대숲 밖에 서 있었고 짙은 안개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뒤에 도서관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마치 열린 적이 없는 듯.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 기억인지 약속인지 그가 마주할 용기가 없는 무언가였다. 민주는 다음 날 아침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왔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등에 글씨가 가득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 꿈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어제의 일이 환각이 아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가 끌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던진 질문 때문이었다. 오늘은 어떤 기억을 돌려주러 오셨나요? 그 질문은 칼날처럼 그의 숨겨둔 어둠을 파고들었다. 도서관 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번에는 더 쉽게 열렸다.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안은 변함없었다. 텅 빈 나무 책장, 두꺼운 먼지, 숨이 막힐 듯한 정적. 그는 방 한가운데 서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공기를 들이마시며 기다렸다. 2층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가볍지만 선명했다. 그녀가 계단 위에 나타났다. 여전히 베이지색 옷을 입고 느슨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그를 꿰뚫을 듯한 깊은 눈빛. 돌아오셨군요. 그녀가 말했다. 질문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오늘은 어떤 기억인가요?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입이 바짝 말랐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기억? 그는 지난 10년을 그로부터 도망치며 보냈다. 실수,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결정들. 하지만 그녀의 눈빛, 부드럽고도 엄격한 그 눈빛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았다. 모르겠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내려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시간의 박자 같았다. 아시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말할 용기가 없을 뿐이죠. 그녀는 민준을 도서관 구석으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낡은 나무 책상 위에 검은 잉크병과 다른 붓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붓을 들지 않고 손을 뻗어 잉크병에 닿았다. 손가락이 허공에서 잉크를 재로 녹이는 듯했다. 말해요. 그녀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당신을 갉아먹는 그 하나를. 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셨다. 가슴이 조여드는 듯했다.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말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그녀가 그의 마음속 문을 연 것처럼.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수진이라는 이름이었죠. 저는 그녀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제 커리어가 막 오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녀를 버렸어요. 시간이 없다고, 집중해야 한다고 했죠. 그녀는 제발 남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계약, 건물, 명성만 생각했어요. 그녀는 떠났고 저는 다시 찾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녀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 사선은 말없이 들었다. 그의 시선을 놓지 않았다. 그가 말을 멈추자 그녀는 일어나 그를 등지고 섰다. 외투를 벗자 창백한 등에 흐릿한 글씨들이 드러났다. 그녀는 허공에서 재를 끌어모으듯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운 시처럼 구불거리는 글자들. 민주는 읽을 수 없었지만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마치 그의 일부가 찢겨나간 듯했다. 그 후 매일 민주는 돌아왔다. 그는 저항할 수 없었다. 도서관은 그의 일부가 되었다.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매번 사선은 같은 질문을 던졌다. 오늘은 어떤 기억인가요? 그리고 매번 그는 잊으려 했던 사람들, 순간들을 털어놓았다. 어느 날 그는 서울의 추운 겨울밤에 만난 가난한 아이에 대해 말했다. 그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큰 계약을 빠낼 설계도를 들고 급히 가던 길이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얇은 옷을 입고 길가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아이는 애원하는 눈으로 그를 보았지만 그는 시간이 없다며 누군가 도와줄 거라며 그냥 지나쳤다. 며칠 뒤 그 길을 다시 찾았을 때 아이는 거기에 없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또 다른 날 그는 젊은 건축가 시절의 멘토였던 노 교수에 대해 말했다. 그 노인은 운명의 건물 설계에서 실수를 지적했다. 너무 빨리 가고 있어, 민준아. 그가 말했다. 다시 확인해.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가를 치를 거야. 하지만 오만과 야망에 찬 민주는 그 충고를 무시했다.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그가 대답했고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다. 3년 뒤 건물이 무너졌고 그는 유죄로 기소되진 않았지만 자신의 실수가 비극에 일조했음을 알았다.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사선은 재로 덮인 손가락으로 자신의 등에 글씨를 썼다. 글자들은 쌓여 후회의 지도를 만들었다. 민준이 물었다. 왜 당신 몸에 쓰는 거죠? 그녀는 시간을 꿰뚫는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그건 인간이 스스로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등.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내가 대신 관직하죠. 하지만 그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만남들은 의식이 되었다. 민주는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을 두려워했다. 과거의 망령처럼 드러나는 기억들이 두려웠다. 사서는 결코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듣고 썼다. 하지만 도서관을 떠날 때마다 그는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다. 일시적이긴 했지만. 어느 밤 동료를 질투해 고의로 방해했던 이야기를 마친 후 그는 그녀를 보며 물었다. 당신은요? 그 글씨들 속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죠? 그녀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무것도 간직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맡기는 곳일 뿐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당신은 모든 것과 마주해야 했도해요. 그녀의 말은 예언 같았고 민주는 몸서리쳤다. 그는 마음 깊이 알았다. 이 도서관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그의 일부였다. 그가 마주할 용기가 없는 부분이었다. 민주는 도서관이 단순히 기억을 맡기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미로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떠날 때마다 그는 텅 빈 느낌을 안고 갔다. 마치 그의 일부가 사서의 글씨로 덮인 등에 남겨진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더 선명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묻혀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발굴되는 듯했다. 고통스럽지만 그는 자문했다. 그녀는 누구인가? 왜 책 한 권 없이 먼지와 잊힌 기억만 있는 이 도서관에 있는가? 그리고 왜 그는 돌아오는 것을 멈출 수 없는가? 어느 이른 아침 갈대숲에 안개가 짙게 깔린 때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도서관에 가기로 했다. 그는 더 알아내고 싶었다. 이 기묘한 만난의 순환을 깨고 싶었다. 뭔가 잘못됐고 비현실적이었다. 그는 답을 찾아야 했다. 새벽녘의 희미한 빛이 깨진 유리창을 통해 비치며 텅 빈 책장을 비췄다. 도서관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다. 익숙한 2층의 발소리조차 없었다. 어디 있나요? 그가 불렀다. 목소리는 텅 빈 공간에 메아리쳤다. 대답은 없었다. 처음으로 민주는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두려움과 그곳이 자신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느낌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가지 않았다. 낡은 나무 계단은 그의 발걸음마다 삐걱거렸다. 마치 그의 존재를 거부하듯. 위에 도착하자 좁은 복도가 나타났고 유일한 방으로 이어졌다. 문은 살짝 열려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며 들어갔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단지 한쪽 벽에 수천 번 손톱으로 긁은 듯한 흠집들만 가득했다. 그 흠집들은 글씨가 아니라 절망의 상징 같은 기묘한 문항을 이루었다. 방 한 구석에는 금이 간 큰 거울이 홀로 서 있었다. 먼지로 뿌옇게 덮인 거울이었다. 민준이 다가가자 등골을 타고 한기가 흘렀다. 거울을 보았지만 자신의 모습만 보이지 않았다. 그의 등 뒤로 반사된 이미지 속에 재로 쓰인 듯 흐릿한 글씨가 떠 있었다. 그날의 길, 구하지 못한 아이. 민주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긁힌 벽과 고요한 공간뿐. 다시 거울을 보니 글씨는 더 선명했다. 그의 등에 새겨진 듯했다. 그는 손을 뻗어 자신의 등을 만졌지만 매끈한 피부만 느껴졌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숨이 가빠졌다. 그 글씨, 그는 그 아이를 기억했다. 서울의 차가운 밤, 애원하던 눈빛. 왜 거울에
그 글씨가 나타난 걸까? 왜 그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비난처럼 느껴졌을까? 뒤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사서가 문턱에 서 있었다. 여전히 베이지색 옷, 느슨한 머리.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보는 듯했다. 여기 올라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이곳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위한 곳이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죠? 민주는 거의 소리를 질렀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였다. 왜 내 이야기를 아는 거죠? 왜 그 기억들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는 거울을 가리켰다. 글씨가 여전히 반사 속에 떠 있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거울로 다가가 부서진 표면에 손을 댔다. 거울 조각들이 미세하게 떨리며 보이지 않는 언어로 답하는 듯 했다. 여기에 오는 모든 사람은,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스스로 마주하지 못한 것들의 반사일 뿐이에요. 그녀는 돌아서며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모르죠.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가장 깊이 묻어둔 것이니까요.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민주는 신성함이나 신비가 아닌 진짜 고통을 느꼈다. 마치 그녀가 그의 영혼 속 심연으로 끌어내리는 듯 했다. 무슨 소리죠? 난 당신을 만난 적 없어요. 민주는 물러서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발이 묶인 듯 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더 이상 부드럽지 않고 애달픈 미소였다. 당신은 기억하지 않죠.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만 나는 여기 있어요. 당신이 돌아올 때마다, 당신이 말하는 기억마다 나는 당신이 버린 것들이에요.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오자 도서관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깨진 유리창의 빛이 약해졌고 사선은 점점 투명해졌다. 마치 지워지는 이미지 같았다. 가지마. 민주는 속삭였다. 무엇을 애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녀는 손을 뻗어 그를 다시 만지려 했지만 이내 물러서며 방의 희미한 빛 속으로 녹아들었다. 거울을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먼 곳에서 메아리 쳤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녀가 사라지자 마치 종이먼지로 화해의 허공에 흩날리듯 민주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았다. 그는 거울로 돌아섰지만 이번엔 글씨가 없었다. 오직 지친 남자의 모습, 후회로 가득한 눈빛만 있었다. 그는 다시 자신의 등을 만졌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 깊이 그는 알았다. 글씨는 피부에 없어도 존재했다. 그의 마음속, 도망치려 했던 세월 속에. 그는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 도서관을 떠났다. 뒤를 돌아보니 나무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마치 열린 적 없는 듯. 밖의 안개는 더 짙어졌고 그는 가슴속에 공허를 느꼈다. 가벼움이 아니라 자신과 마주한 사람의 텅 빈 공허였다. 사선은 사람이 아니었다. 망령, 반사, 혹은 어쩌면 그 자신. 그가 묻으려 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은 부분이었다. 민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도서관을 떠났다. 한 걸음마다 평생의 후회를 끌고 가는 듯했다. 안개는 여전히 갈대숲을 감싸고 있었지만 이번엔 신비롭거나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 세상의 일부일 뿐, 그가 묻으려 했던 기억들처럼. 그는 뒤를 돌아보며 낡은 나무 문과 깨진 유리창이 있는 도서관이 아직 거기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눈앞에는 잡초와 부서진 벽돌 바닥만 펼쳐진 공터뿐이었다. 마치 그 건물은 존재한 적 없는 듯했다. 바람이 불며 축축한 흙과 재 냄새를 실어왔고 민주는 몸서리쳤다. 그는 마을로 돌아왔다. 마음은 의혹으로 가득했다. 도서관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마을 입구의 작은 찻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장사를 하던 노파가 자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 한 모금을 마시며 흐린 눈 위로 오솔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민준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갈대숲의 도서관, 그게 진짜 있었나요? 노파는 고개를 들어 호기심과 연민이 섞인 눈으로 그를 보았다. 도서관? 그런 건 없어, 젊은이. 20년 전 화재로 다 타버린 오래된 집뿐이지. 거긴 떠돌이 아이들이 숨어 살던 곳이었는데 어느 겨울밤 불이 나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 노파의 말은 칼날 같았다. 민주는 거울 속 글씨를 떠올렸다. 그날의 길, 구하지 못한 아이. 그의 기억 속 가난한 아이. 서울의 겨울밤에 무시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그 불 속의 아이들 중 하나였을까? 아니면 도서관은 그의 마음이 스스로를 벌하기 위해 만든 환영이었을까?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동시에 기묘한 명료함이 형성되었다. 도서관은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 자신이었다. 그가 숨긴 것들,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후회였다. 민주는 서울을 떠난 후 조용히 살아온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건축가 시절 남은 유일한 물건, 낡은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설계도나 숫자, 건물의 선이 아니었다. 그는 사서에게 털어놓았던 기억들을 썼다. 사랑했지만 버린 수진, 겨울밤의 가난한 아이, 무시했던 노스승의 경고. 그는 멈추지 않고 썼다. 멈추면 그 기억들이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까 두려웠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해방이기도 했다. 한 줄 한 줄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 기억들이 후회뿐 아니라 자신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그를 형성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고 그것을 쓰고 인정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저버린 이들에게 생명을 돌려주는 기분이었다. 용서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억되도록. 어느 저녁, 가난한 아이에 대한 글을 마친 후 민주는 욕실 거울 앞에 섰다. 그는 셔츠를 벗고 등을 돌렸다. 도서관의 글씨를 볼까 반쯤 기대하고 반쯤 두려웠다. 하지만 그의 등은 매끈했다. 잉크 한 점 없었다. 그러나 거울을 보자 그는 깜짝 놀랐다. 반사 속 그의 등 뒤로 새로운 글씨가 떠 있었다. 재가 아니라 빛으로 쓰인 듯했다. 너가 계속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네 기억 속에 살아있어. 그는 멈춰서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 글씨는 비난이 아니라 상기시키는 말이었다. 어쩌면 선물이었다. 사서가 누구든 무엇이든 그녀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도망칠 대상이 아님을 깨닫게 했다. 그것은 그가 살았고 사랑했고 실수했고 아직 고칠 기회가 있다는 증거였다. 그날 이후 민주는 달라졌다. 더 이상 마을을 목적 없이 떠돌지 않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낡은 집을 고치고 아이들에게 꿈의 집을 그리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더 이상 유명한 건축가가 아니었지만 작은 일에서 의미를 찾았다. 그리고 매일 밤 그는 썼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 도서관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갈대숲에 탄 집, 길을 잃은 영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 이야기가 두렵지 않았다. 그는 진짜 영혼이 숲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음을 알았다.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들 속에. 사서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묻어둔 기억과 이름 붙이지 않은 후회의 화신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비추는 거울이자 그를 다시 찾게 해준 안내자였다. 글씨로 덮인 그녀의 등은 슬픈 이야기의 저장소일 뿐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 평생 짊어지는 정신적 흉터의 상징이었다. 이 이야기는 삶의 긴 세월을 지나온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우리에게도 그런 도서관이 있다면 어떤 기억을 맡길지 묻게 한다. 실수, 하지 못한 말, 무심코 상처 준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우리라는 존재의 일부다. 하지만 민준처럼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평안을 찾는 유일한 길이다. 이야기의 도서관은 환상적 공간이지만 각자의 심혼을 상징한다.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기억은 거기 있고 인정받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쓰는 용기를 낼 때 우리는 자신을 구할 뿐 아니라 사랑했고 놓쳤던 이들을 기억 속에 영원히 살게 한다. 민주는 사설을 다시 찾지 못했지만 그보다 귀한 것을 찾았다. 자신과 진실하게 사는 능력이었다. 그가 쓰는 한 줄 한 줄, 말하는 기억마다 그는 그녀 혹은 그녀가 상징하는 기억의 일부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음을 알았다. 거울 속 빛처럼.